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로 경색된 모습인데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사무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뒷받침하는 국회 사무처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꼭 한 달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요. 한 달간의 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한 달이 지났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네. 한 8시 반쯤 퇴근하는데 국회의원 때는 좀 자유스러웠는데 네. 이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네. 완전히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밑에 사람들이 저 군기 잡으려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눈꽃들 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굉장히 격의 네. 없이 소탈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또 삼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이제는 이제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국회의원 현역으로 계실 때와 또 국회 살림을 총괄하는 지금 직에 뭐 비록 이제 한 달 계셨지만 어떤 점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제가 국회의원을 계속 하다가 사무총장이 됐으면 못 느낄 것을 사실은 국회의원을 삼선하고 한번 떨어져서 네. 몇 개월을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분들이 제가 국회의원 안에 있을 때는 네. 그럼 못 느꼈던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자기들 입장,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직원들 조의 시간이나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나의 입장에서 바라지 말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네. 이 모습을 항상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불어서 이제 궁금해져서 이제 드리는데요. 낙선하시고 한 몇 개월 이제 보내셨다고요. 예. 이제 그 국민의 입장으로서 예. 그때 바라보셨던 국회 또 국회의원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가 가장 그 지역에서 많이 들을 때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46살 때 국회의원이 돼서 12년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또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 만나서 막걸리도 먹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뻣뻣하다 이거야. 이게 거만하고 뻣뻣하다. 인사도 잘 안 넣는다. 그래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지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요. 어깨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뻣뻣해지지 않아요. 예. 막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역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정도 그런 아픔들이 있으면 더 오히려 국민들 앞에 우리 주민들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러셨는지 저희 처음에 이제 보실 때 저희한테 인사를 저희보다 더 숙이셔서 90도로 하셔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네네. 네, 또 이번 취임식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예. 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제가 갖고 있던 소신이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12년을 하면서 법사위만 11년을 있었어요. 네. 야당 8년,
여당 4년을 했는데 예. 매번 휴의장에 들어갈 때, 상임위원장에 들어갈 때,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 오늘 한번 붙자. 그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붙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싸우고 이게 갈등 구조를 겪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야 이게 애국회는 이 타협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 원칙만 타협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UFC를 보거든요. 그러면 딱 붙어갖고 한 방에 널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KO를 시키려고 그래요. 한 방으로요. 예. 근데 정치는 UFC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한 방으로 눕히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6을 가져가면 좀 적은 사람한테는 4를 주고 좀 더 가져가면 네. 7을 가져가고 3을 줘야 하는데 네. 어느 때인가부터 정치가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고 나누는 게임이 아니라 UFC에서 하는 것처럼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승자 독식 됐거든요. 같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이 아프고 네. 좀 바꿔야겠다. 그러고 저도부터도 아마 박병석 의장님께서 저를 임명한 취지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야당과도 대화하고 여당과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네. 어떤 갈등을 양산시키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조절하고 녹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달라라는 네. 저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들을 제 영역 범위 내에서 제 힘 닿는 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취임식에서는 이제 총장님께서 또 이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이제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터전을 닦는다는 생각으로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이제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이제 주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은 어떤 건가요? 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시가 신설됐고 네. 세종시가 신설이 됐지만 공무원들만 내려가서 살고 확장되지 않으니까 이제 국회도 옮겨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 코로나가 코로나 전 시대와 후 시대를 완전히 구분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도 정책도 법안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 코로나의 발생 숫자를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국가 위기 사태에서도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때만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전번 국회에서 한 147억의 예산안이 편성되고 이번 2월 금식 국회에서 국기법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을 얼마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창원을 위해서 세종시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첫 삽 정도는 뜨고 네.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취임하신 지 이제 약 한 달 되셨는데 활발한 활동 펼치고 계십니다. 아까도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달 말에 첫 수석 전문위원 간담회를 가지셨죠. 입법 심사 활성화 그리고 청원 심사 내실화 등 좀 전문성 있는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9월달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월달까지 네. 그 안에는 짝수달만 임시가 열렸어요. 홀수달은 쉬는 거예요. 해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바가지로 얻어 먹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홀수달에도 네. 3월달, 5월달에도 임시를 열게 되고 네. 상임위는 2번 이상, 소위는 3번 이상을 열도록 네.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지하게 바빠요. 예. 사실 아침부터 현재까지 바빠요. 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수석 전문위나 전문위원 쓰는 검토 보고서를 많이 참조해요. 그래서 이 검토 보고서의 질이 좋아지면
좋은 법이 나가게 되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네. 특히 민생에 관한 법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국회의원 니들은 돈 꼬박꼬박 다 받아먹고 공무원들은 돈 다 받아먹고 있지만 네. 사실은 자영업자들 오늘 못 받을지 내일 받을지 아마 한강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거 코로나 사태의 위험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좀이라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도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회 사무처가 정말 뒷받침해달라 하는 그런 거고 청원도 그래요. 청원은요. 제가 의원을 해보니까요. 또 사무총장을 해보니까 갈 때 다 갑니다. 경찰서도 가보고 시청도 가보고 어디도 다 가보고 네. 마지막에 오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한테 와요. 그럼 받아보면 해줄 게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법과 제도에. 이게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법과 제도를 고쳐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야기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네네. 안 되더라도 당신 얘기 들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라도 해줘야 하는 거죠. 네. 결과는 못 이더라도. 그러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도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함흥차사예요. 청원 내면 4년 지나서 임기 만료로 폐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네. 황당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청원제들도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해결을 못하는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는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 국민한테. 네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렸습니다. 네,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 일하는 국회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출석하는지 국회 이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상시국회 체제 정착을 위해서 사무총장님이 만전의 준비를 기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까지도 예. 하신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처의 역할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조직이 사무처 조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고 활동을 하지만 그에 뒷받침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사무처가 다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뭐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 다 쓰는 것들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충실화돼야만 사실 의원님들이 더 좋은 법을 만들고 예산 심사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사무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또 국회 방송 같은 걸 예를 들자면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잘못해서 요거도 먹는 거 많아요. 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요거도 먹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면 야, 너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국가에서 연금 얼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연금 하나도 안 받거든요. 우리 KTX 타면 국회의원들 다 돈 내고 타거든요. 국회에서 입법보증 나오거든요. 근데 KTX도 공짜로 타고 배도 공짜로 타고 항공기도 공짜로 타고 연금도 받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하고 고쳐야 하고 또 왜곡된 부분, 우리 국회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국회 방송에서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나 김원 아나운서가 잘 해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그 SNS 글에서 정말 예. 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국회의원회관 구둑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최근에 고인이 되셨는데 추모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거기 의원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도 12년을 근무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경 아저씨라고 저희는 불러요. 이게 안경을 쓰고 네, 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셔요. 근데 항상 웃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언제든지 부르면 또 오셔서 말없이 웃으시면서 하거든요. 국회라는 곳이 이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스타 국회의원들도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경 아저씨처럼 말 없는 곳에서 구두를 닦으시는 분, 또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부분. 최근에 보니까 네. 눈 오니까요. 예. 우리 관리국 직원들이 한 명도 퇴근을 못해요. 눈 오면 쌓이면 못 친다는 거예요. 쌓이기 전에 치워야 하기 때문에 다 대기해서 눈을 칩니다. 이 국회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네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저는 사실 우리 국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가족들이 없어서 그렇게 치르는 부분들을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료인데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무총장에 있는 동안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더 힘드신게 일하시는 분들의 네. 복지라든가 네네.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일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네. 대로 소외되고 또 이제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총장께서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운이 좋아서 재선 때 수석 부대표를 또 하고 네. 또 법사위의 간사, 뭐 예결위 간사 이런 간사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에 타협을 보는 역할들을 좀 했어요. 근데 국회라는 것이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크게 보면 이 정치권은 이 명분과 실리가 있어요. 어떤 사안은 명분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실리를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과 실리를 한쪽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상대방은 반발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느 여당이 명분을 찾으면 야당한테 좀 실리를 주고 네. 야당이 명분을 찾을 사안이면 그쪽한테 명분을 주고 네. 여당이 실리를 챙겨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네네.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여당 의원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야당 의원님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따로따로 얘기할 때는요, 대화가 잘 돼요. 근데 합쳐놓으면 잘 안 돼서 제가 양쪽을 같이 모시는 모임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네. 이게 모임 만드는 거 자체도 힘들어요, 만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하여튼, 여야가 좀 잘 개인적으로는 네. 사적으로 잘 안 그래서 내가 보이신다. 설 끝나고 나서는 한 두세 개 약속을 했어요. 네. 하여튼 이제 수석 부대표를 만나면 여야 수석 부대를 같이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네.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들을 좀 저는 중립적 입장이니까 그런 네. 역할들을 제가 좀 담당하고 좀 열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진솔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34대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또 어떤 사무처 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하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회 사무처나 국회가 국회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드맵이라든가 절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보면 우리 국민이 국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고 싶어. 막 복잡해요. 뭐 써야 하고 동의받아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치거든. 네. 그럴 때 찾아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건가.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이 반대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쪽에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장님이 올해 최대 화두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지켜야겠다. 진짜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네네. 국민이 우리 국회라도 적어도 국민통합위원회도 좀 발족을 했기 때문에 뭐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지역 간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내는 네. 그런 국회가 만들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또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민들께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저는 코로나의 극복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5분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서운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추석에서 그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면 사실은 다음
추석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웃음꽃 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가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네. 그 총장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보니까 참 소탈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져서 참 맞아요.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이제 분배의 정치 철학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